네, 앞서 성정경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관심받고 있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입니다.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을 과연 내릴지 코로나에 확진된 전 목사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처음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시작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틀째 만에 나와서 영광입니다. 예. 네, 정광훈 목사 관련한 논란 중에서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보석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 한쪽에서 그렇게 네. 하고 정광훈 목사 측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낼 때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네. 4월에 보석을 해주면서 정광훈 목사 측에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네. 급사 위험이 있다라고까지 아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뭐 보석을 할 때 보석 취소 사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네. 일단 지금 구속된 사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 때문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어떤 사건과 관련된 집회라든가 불법적인 집회에는 나가지 말라. 네네. 그리고 가능한 집에 머물고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달았는데 예. 광복절 집회가 불법적인 집회였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정면으로 위반된 거다라고 검찰은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아니 그거 법원에서 원래 이제 지금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네. 금지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집회에 대해서는 예. 우리는 그 집회에 나갔는데 내가 아하. 잠깐 가서 한 5분 정도 연설한 것뿐인데 네. 이게 불법이냐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은요. 그 본인이야 뭐 급사 위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위험 전혀 없어 보이고 너무나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일단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되긴 했지만 네. 그런데 법원에서 그 당사자 그런 얘기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너무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보석 구속 집행정지 이런 거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단 수감되고 나면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이지만 네. 정말 글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지경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아픈 분들은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보석 취소나 정지를 잘 안 해주면서 오죽하면 구속 집행정지 한 받은 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사망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감 느낄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 다녔죠. 집회에서도 그랬고.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긴 하지만 그 조건이 하나는 불법 집회 참가 금지지만 하나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 사유인 관련된 그 반정부 집회라든지 이러한 집회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전 목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게 허가된 집회였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네. 아니요. 현장에서 이미 이건 불법 집회라고 경찰이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법원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것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예. 어쨌든 그 조건은 네. 그 특정 그 광화문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예. 100명 이내의 참가자 1m 이상 거리를 뛰고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번 반복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에 다 뒤섞여 버리는 거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광복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느 집회 현장 구분이 안 갈 정도였고 사람도 많이 몰려들었고 예. 무엇보다 전 목사가 과연 그 집회에서 단순 참석자 정도였을까? 사실상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은 뭐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미 정황은 많이 나왔었으니까. 많이 나왔죠. 예. 많이 나왔고 예.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이 분들도 많이 참가를 했고 네. 교회 그 해당 교회가 아닌 분들조차도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목사의 주장에 뭐 부응해서 많이 네. 참가를 한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순 참가자다 아니면 합법적인 집회에 잠깐 들른 것뿐이다 이런 주장 성립하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셨지만 뭐 제가 언뜻 떠올려도 딱 두 가지 정도만 해도 우선은 5분 정도의 그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설도 대단히 좀 뭐랄까요?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네. 강하게 선동하는 연설이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을 했고 네.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들이 발송된 흔적까지 다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집회 주도적 참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석 예. 취소를 해야만 한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회가 불법적인 형태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예. 누구나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법원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으러 오면 네.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견 가능성을 많이 따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가 났어도 야 여기 이렇게 위험한 구간이고 비도 오는데 여기서 과속하면 사고 날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라고 처벌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법원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라는 걸 몰랐을까요? 예견이 불가능했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이거를 집회를 허가해 줬다는 게 예.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부분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 국민들이 분노하셔가지고 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시고 막 저는 반대긴 하지만 판사분의 막 신상도 공개하면서 네. 그런 공분이 일어나고 저는 있잖아요. 신상을 공개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반대죠? 하지만 예. 이름을 기억하는 건 전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을 떠나서 네.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법부가 독립되는 것과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어느 판사가 예.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청취자 국민들도 네. 꼭 집어서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음흠. 그래야 우리 법원도 더 나은 길로 나가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청취자분들이 막 분노하셔서 지금 계속 그 문자가 들어오시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7565님 그럼 대체 어떻게 보석 허가가 났을까요? 법원 안에 비호 세력이라도 있지 않고서야 그렇진 않지 저는 않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다소 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네. 이 집회 금지를 풀어달라, 허가해 달라라고 요청한 쪽에서 네. 어느 정도 법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예.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게끔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네. 그렇게 집회가 흐르지 않을 거라는 거는 사실 조금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나오는 거예요. 항상 야 우리 법원의 판단이 왜 우리 상식이랑 너무 안 맞아라는 얘기를 가끔들 하시잖아요. 예. 이번 결정도 딱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전에 쓰여진 대로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법전에 쓰여진 게 국가와 사회와 지금 현재 시대와 떨어진 거라면 네. 그건 법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판사님들이 좀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조목조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네.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을 한 판사분들에 대해서 신상을 터는 건 반대지만 이름 석자는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잘못한 거 있으면 분명히 국민의 이름으로 이건 잘못으로 보입니다. 네네. 잘못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쉽고 안타까운 이 상황, 향후 문제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정광훈 목사 어쨌든 여전히 본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돼서 그 치료도 받아야 되고 힘들고 하긴 하겠지만 이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험한 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에서도 보석 취소 신청을 했고요.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보석을 취소할지 결정하죠? 저는 이제 그거는 말씀드린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보석을 해줄 때 조건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서면으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면 심리가 네. 가능합니까? 보석은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사자가 꼭 참가를 한다거나 구두 변론을 해야 되는 게 보장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네. 어차피 구치소에 수감을 못하기 때문에 네. 보석 취소를 해도. 근데 그건 저기는 좀 짧은 의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보석이 취소된 상태에서는 지금은 사실 자유로운 몸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병원에 있더라도 이거는 이제 치료 과정에 따라 다르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증상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문자를 한다든가 외부와의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면접은 못 하겠죠. 이제 격리가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바깥과 소통할 만한 여지가. 아. 그런데 보석을 취소하면 구속 상태로 가죠. 예. 구속 상태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수감 생활만 면하지 생활 반경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치가 다른 거죠. 네네. 일단 보석 취소를 해서 음흠. 구속
법적으로 구속 상태에 만들되 다만 네. 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정도. 그래서 아주 네. 엄격하게 이 신변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은 현재 검찰의 그 보석 취소 신청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네네. 비록 코로나 감염 때문에 치료 입원 상태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예. 그 다음에 완치가 되면 바로 구속 구속을 수감될 그냥, 수 있도록 수감될 수 있도록 하는 네,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계속 그 문자를 보내주는 게 대구시가 신천지의 것만큼 손해배상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측에 걸 수도 있다는 기사 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그럴 들어요.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누가 갑자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광복절 앞두고 갑자기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예. 이미 여러 번 지금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에 여러 번 경고도 했고 그랬죠. 주의도 했었고 그랬죠. 안 따라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걸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네. 또 말씀을 드리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걸.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벌어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검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동원된 인력이 얼마나 많으면 또 이거 국민 혈세 들여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아파도 병은 병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예.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000억 원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양지열 변호사께서 예상하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사실 좀 정도일까요?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 보이는 게 현재 아직 상황 왜냐하면 파악이 안 상황 됐으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근데 예. 오히려 신천지 때보다 저는 더 위중하다고 보는 게 예. 신천지 때는 초기에는 갑자기 이 코로나19가 뭐가 뭔지도 뭐 국민들도 잘 몰랐고요. 그때 잘 그랬죠. 예, 몰랐죠. 뭔가 예.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당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다르죠.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네.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 부분에 더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뭐 알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그 정광 목사가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무슨 바이러스가 뭐 테러 뭐 음모니 뭐 하느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안 걸리니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는 걸 확신해 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예, 그런 기록들도 많이들 남아 있고요. 네. 본인이 설교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그 청취자분이 또 보내주신 문자들 이거 가장 궁금하다고 보내주십니다. 정광훈 목사가 현재 치료받는데 그 치료비는 누가 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냅니다. 이거 국민 세금으로 네. 그거 본인에게 강제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그거를 구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겁니다. 예, 7020님 듣다 보니 화가 납니다. 정광훈 씨에게 하이킥 하고 싶네요라고. 네. 그래도 하이킥은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네네. 네,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양지열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